벚나무는 한 생을 살면서 무려 3번이나 자신을 뽐낸다. 한 번은 봄꽃으로, 또 한 번은 가을 단풍으로, 마지막 한 번은 늦가을 낙엽으로. 내 한 생은 3번은커녕 봄꽃으로 피지도 못하고, 가을 단풍으로 물들지도 못하고, 늦가을 과감하게 버리지도 못하고, 제 몸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고, 땅 위로 자신을 내던지지도 못하고, 그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해 대롱대롱 매달려 있구나. 안녕하세요. 인천 사람을 만나는 따뜻한 시간 휴먼인천 이나인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곧 한 해가 끝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울적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시 한 편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인천을 사랑하는 신현수 시인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3년 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요. 약 한 10여 년 전에 사단법인 인천 사람과 문화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신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현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좀 글을 쓰시는 게 주업이신데 글쓰기에는 좀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고 뭐 읽고 이런 걸 뭐 잘한다는 소리를 네.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뭐 학창 시절에 그 백일장 대회 같은 대회 네. 나가서 뭐 상도 많이 받고, 교직에 있을 때 2번째 학교였나, 그때 옆에 계신 저랑 같이 근무하던 구호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지는 3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국어도 좀 잘 하시고 글쓰기에도 참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그냥 뇌피셜. 요즘 말로 그냥 뇌피셜. 네, 네.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또 꿈을 이루시고 또 시인이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글을 쓰는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소설가나 평론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꼭 시인이 되고자 했던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소설이나 평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굳이 따지자면은 좀 뭐 용이한 그런 좀 측면도 있고, 또 약간의 재주만 이렇게 있다면 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듣기. 이건 뭐 시인들을 폄하하자는 그런 네. 얘기. 저도 시를 쓰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는 조금 뭐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국문학을 전공해서 네, 시를 그렇구나.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시기에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총 몇 편의 시를 쓰신 건가요? 정확하게 몇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시집을 한 7권 정도 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시집에 들어간 것만 그렇고, 네. 쓴 거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아직도 이제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 좀 네. 있고 한데, 어쨌든 시집에 실린 것들은 한 400편 내지 500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f us knows, and this makes it a mystery. If life is 그 a comedy, 제가 쓰는 시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 읽는 사람이 쉽다고 해서 쓰는 사람이 쉽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의 하루란 지난번에 이제 최근 시 천국의 하루는 시집인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부평 사는데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다 무슨 뭐 내려와서 뭐 얼마 주고 뭐 목욕탕을 갔다.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 뭐야? 그 하루 있던 일 뭐 초등학생 좀 쭉 썼네.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평화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어머니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겠냐. 시를 쓰시면서 무려 33년 동안 교사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내려오게 되셨을 때 좀 아쉽지는 않으셨나요? 뭐 33년이나 학교에 있었는데 아쉬운 게 없었다면 이제 그건 거짓말이고 네. 뭐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년이 그 1년 반 정도 남았었는데 네. 그땐 좀 물러나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명퇴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약간 현실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제가 3년 전에 학교 나오게 될 때 마침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인사도 못 하고 그냥 그 학교를 나오게 돼서 그게 약간 좀 서운했던 것이 있었는데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떠올라요. 제자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선생님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또 대표 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 시인은 아니고요. 대표 시인은 아니고요. 네. 인천 사람과 문화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인천에서 60년 이상 또 살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인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으면서 또 시간이 좀 날 때 이제 시민운동도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약 10여 년 전에 이제 사단법인 인천 사람과 문화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인천이라는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지? 인천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인천 사람은 누구지? 인천 문화는 어떤 문화야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어요. 인천은 섞여 사는 도시고 또 전국에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도시고 그래서 누가 인천 사람인지 뭐가 인천 문화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정의,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천 마당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어제 86회를 했고 1년에 2번씩 인천의 섬을 찾아다니는 기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좀 시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또 보람을 느끼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언제일까요? 지난 2004년인가 남쪽과 북쪽의 작가들이 모여서 민족 작가대회라는 행사를 평양에서 네. 평양과 백두산, 묘양산 이런 데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인이 아니었으면 가보지 못했을 그런 네. 행사였고 그런 장소였고 그래서 지난 2004년에 남북 작가들이 모여서 민족 작가대회란 이름으로 평양, 백두산, 묘양산에 다녀왔던 것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마 평양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좀 부럽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겠죠. 예. 다음은 코너 속의 코너, 인천 Q&A 시간입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데요. 주간식입니다. 제가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리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떠돌다 보니 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곤 엽전 7잎이 전부네. 이 시는 조선 왕조 철종 때 서민들의 애환을 위로한 방랑 시인 김병년이 쓴 시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별명은 무엇일까요? 김사과십니다. 네,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좀 너무 잘 맞춘 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상품인데요. 퀴즈 맞추시면 상품 드리는 거라서. 네. 고맙습니다. 역시 시인이라서 문제를 되게 쉽게 맞추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간신히 맞췄어요. 네.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또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책은 시집은 아니고요. 네. 산문집인데 제목 스티커를 붙이며라는 제목의 산문집인데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신문 칼럼 또 잡지에 기고했던 또 친구들 시집에 썼던 발문 이런 등등을 모아놓은 산문집이 나왔습니다. 네, 첫 산문집 스티커를 붙이며 첫 산문집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꼭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먼인천 오늘은 신현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국어교사와 시인, 또 시민운동가라는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분이라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